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에도 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박정훈 칼럼입니다. 논설실장인데,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자본의 노동 착취란 도구말을 버렸는데 기업을 때려 노동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반기업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해악인지 중국을 보며 절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혁신한 중국의 민주당이 없다. 자에 산업화가 늦은 중국은 규모의 힘으로 시간적 제약을 돌파한 나라다. 14억 명 거대 시장과 가공할 인재풀을 동력 삼아 기술 축적에 필요한 시간 조건을 압축해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유선 전화를 건너뛰고 무선 통신으로 신용카드 내연차를 패스하고 곧바로 모바일 결제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간 나라가 중국이다. 지금 중국은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력에서 첨단을 달리는 혁신 국가다. 양의 힘으로 질의 도약을 이뤄낸 것이다.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 하면 여전히 싸구려 짝퉁 이미지를 떠올린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지만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 배터리, 드론,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까지 미래 패권이 걸린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넘어 미국과 맞짱뜰 수준이 됐다. 지난주 공개된 무역협회 중국 보고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반도체 빼면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거나 추월했다고 했고,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은 10%뿐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기업인들은 두렵다고 했다. 거대한 데다 혁신적이까지 한 중국의 통째로 잡아먹힐 수 있다는 공포일 것이다. 중국식 혁신의 핵심은 시간을 압축하는 속도전이다. 인적 물적 자원을 24시간 365일 투입해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유연한 노동 시스템 때문이다. 스스로 과로 문화라고 자주하는 만큼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일화가 중국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996,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이 흔하고 007, 24시간 주 7일 근무까지 등장했다. 배터리 업체 CATL은 세계 1위를 질주하는데도 896,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6일 근무 계획을 세워 논란을 부리기도 했다. 거대 중국이 밤낮 없이 영혼을 털어가며 총력전을 벌이는데 당할 재간이 없다. 중국의 강점은 곧 한국의 약점이다. 한국에선 정반대 일화가 넘쳐난다. 삼성전자의 서울 우면동 R&D 캠퍼스나 기흥 화성의 연구개발실은 저녁만 되면 불 꺼지는 곳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도 오후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감이 몰려도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마감이 코앞인데 생산 라인을 세우는 일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기업원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발목 잡는 최대의 애로 요인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에도 법정 근로시간은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노사 합의로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이는 996은 축복이라고 공개 발언하고,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 경영진이 주말에 쉬길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은 거꾸로다. 연구 개발 경쟁에 쫓기고 주문 납기를 못 마칠 지경이 되더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근로자가 원해도 더 일하면 불법이다.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더 쉬는 탄력적 집중 근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은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다. 그런데도 자본주의 한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동 시스템이 유연한 것은 첫째, 중국은 민노총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에도 사업장마다 공회로 불리는 노조 조직이 있다. 하지만 공장을 점거하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공사를 멈춰 세우는 조폭 같은 노조는 없다. 현대차가 강성노조 반대로 28년째 생산 라인을 한 곳도 증설하지 못했듯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민노총 같은 집단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강력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것이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었다.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산업계의 보안 호소를 묵살했다. 도리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감옥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 등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한국에선 기업 대표이사에 오르는 순간 법규 2200개의 적용을 받는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자가 돼버린다. 이런 나라의 혁신이 꼽히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혁신의 숨통을 막는 입법 자해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문정권 5년도 모자라 지금도 여전히 반기업이 노동자를 이해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엔 반기업적 정치 세력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노동자의 계급 정당이지만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이념 도구마를 버린 지 오래다. 중국 공산당은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경제를 보는 관점만큼은 한국 민주당보다 스마트하고 선진적이다. 그 차이가 두 나라 간 혁신 스피드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의 기업 때려 노동보호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해악을 끼치는지 중국의 악전을 보면 철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죠. 꼭 중국하고의 비교뿐만 아니고 이제 이분이 왜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이 중국과 비교는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도 자본의 노동 착취란 도구마를 버렸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런 것.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좀 합리적이고 그게 지금 노동 착취를 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 뭐 기업 문 닫게. 그러나 기업이 다른 여타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려면은 그런 유연성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때려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기업들을 갖다가 억제고 못 살게 구니까 전부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거야. 그럼 누가 취업해요? 미국 사람들이 취업하지. 우리나라는 그냥 대학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노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들이 뭐 43만 명인가 전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국가를 위해서 정치한다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고 이번에라도 오늘이라도 한번 느껴가지고 비합리적이고 정말로 기업으로 옥죄면 결국은 국민들을 옥죄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세금 전체적인 내는 것 보니까 대기업에서 거의 다 내더만 그걸로 나라 운영하고 있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기업들을 이렇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혁신해서 좀 세계 그런 동종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걸 갖다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걸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참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업적을 쌓고 있는 우리 기업들.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